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커입니다. 오늘은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유럽의 워런 버핏, 앙드레 코스톨란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의 말로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심리가 전부다. 라고까지 말하신 분은 엄청 유명한데, 이분은 가치 투자자라고 이제 그래서 워런 버핏을 비웃하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약간 감각적인 예술적인 투자자, 가치 투자자다. 앞에 감각적인 예술적인, 그만큼 뭐 피아노도 좀 즐기고, 아마 피아노 치기를 즐겼을 거예요. 그런 분으로 유명하고 이 사람 명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량한 종목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라. 그리고 일어나 보면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얘기 자체가 또 이제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 듯 하면서도 심리 게임이다. 라고 또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지? 하고 좀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분은 대단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도 한 3권,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 3권이 나와 있죠. 이 시리즈로, 이 출판사에서 나온 안드 코스톨라니 투자 통서 1편, 2편, 3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편 실전 투자 강의 좀 읽어드리다 말았는데, 워낙 이런 요새 고점 시장일수록 그런 투자의 대가들의 책들을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가 정보가 너무, 물론 우리 뭐 3프로TV나 이런 데 저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좋으신 분들, 정말 뛰어난 한국의 슈퍼개미 분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거를 초기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너무 정보가 많아.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저도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투자의 대가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이분이 이 투자는 자기 져서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실전 투자 강의에서 실제로 이 책을 봐라. 라고 강조한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실제로 나와요. 책에. 규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쓴 군중심리라는 책을 봐라. 대중의 심리를 알고 싶냐? 그럼 이 책을 봐라. 라고 해서 제가 바로 샀습니다. 바로 샀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바로 샀는데 안 읽혀요. 너무 안 읽혀가지고 한 1년 전에 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뭐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책춘화 TV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책춘화 TV에서 혼자가 힘들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면 함께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 혼자는 좀 힘들지만 여러분과 같이 하면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머릿말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은 1841년부터 1931년에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노장 르로 투르에서 태어났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좀 지몸이네요. 후손이 없었기에 그의 어린 시절은 물론 개인적인 삶은 거의 알려진 게 없다고 합니다. 25세 의사가 되었는데 실제 의료 행위보다는 연구에 더 관심이 많았고 수많은 의학 논문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인체기관의 일시적 장애와 사망을 혼동하지 않도록 산채로 매장당하는 몇 가지 기술을 기술한 가사와 너무 이른 매장 1866년에 나왔네요.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그 시대 최고의 의학수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다가 여행을 합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문명화에 관심을 갖게 된 구스타프 르봉은 그 시대 최초로 의사에서 사회학자로 변신하게 된대요. 그래서 인간과 사회라는 책을 거쳐 민족 진화의 심리법칙이라는 책에서 구스타프 르봉은 그전까지 범죄와 같은 부정적 행위에만 관련 지어졌던 군중이 영웅적 행동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여 집단 심리학을 또 탄생시킵니다. 파퓰리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집단 심리학이죠. 그리고 군중이 가진 힘을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 군중 심리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군중의 은밀한 힘을 너무나 잘 분석해 주었기 때문에 이 책의 출간 이후 수많은 이론가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글을 써내고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하다가 90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워런 버핏,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추천한 책, 어떤 책이길래 먼저 머리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앞서 펴낸 책에서 인종들의 정신 상태에 관해 기술했다. 이번에는 군중의 정신 상태에 대해 연구해 볼 생각이다. 유전으로 모든 개인에게 부여되는 공통적 특성이 인종들의 정신 상태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 개인들 중 상당수가 모여 군중을 이루어 행동하는 걸 관찰해 보면
그들이 서로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몇 가지 새로운 심리적 특성이 생겨나고, 이 새로운 특성은 그 인종의 특성에 덧붙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조직적 군중은 민족의 삶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그 역할이 오늘날만큼 중요했던 적은 없었다. 개인의 의식적 활동이 군중의 무의식적 행위로 대체되는 현상은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나는 개인적 견해와 이론 학설을 배제하고 어떤 체계적 방법론을 견지하도록 노력하면서 군중이 일으키는 여러 어려운 문제를 순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라고 애써왔다. 나는 이러한 과학적 방법이야말로 진실을 일부나마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격렬한 논쟁을 유발하는 문제를 다룰 때는 더더욱 그렇다고 믿게 된다. 어떤 현상을 확인하고 증명하려 애쓰는 과학자는 그 증명이 자신의 이익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저명한 사상가인 골브레 다블레라 주석이네요. 이분은 벨기에 정치가이며 벨기에 자유대학의 종교사 교수였으며 자유당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는 최근에 출간한 저서에서 내가 현대의 어느 학파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가끔 모든 학파의 몇 가지 결론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는 나의 이 새로운 연구가 이와 똑같은 지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어떤 학파에 속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학파의 편견과 선입견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내가 왜 나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 수도 있을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끄집어내는지, 예를 들면 내가 왜 군중 괄호 열고 엘리트들의 모임을 포함하여 가로 닫고 이 정신적으로 매우 열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같은 사실에도 그들의 조직에 간섭하는 것은 위험하고 단언하는지 그 이유를 독자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뭐 첨언을 하자면은 군중이 정신적으로 매우 열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피에 열광하고 되게 테슬라에 열광하고 지금 삼성이 조금 안 움직이니까 시들해져가지고 딴 거에 코스닥 종목들에 바이오 종목들에 열광하고 이런 게 열광이 이제 제 말이 아니에요. 구스타프 르봉의 눈에는 정신적으로 매우 열등해 보인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을 면밀히 관찰해 본 결과 사회 조직은 다른 모든 존재의 조직만큼이나 복잡함으로 갑작스럽게 변화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자연은 때때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법은 절대 없다. 비록 완전한 변화가 이론적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맹목적 열광은 사람들에게 매우 해롭다. 그처럼 철저한 변화는 민족의 특성을 즉시 바꿀 수 있을 때만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힘을 가진 것은 오직 시간뿐이다. 인간을 지배하는 이념이나 감정, 관습 등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제도와 법은 우리 영혼의 발현이며 그것이 느끼는 욕구의 표현이다. 제도와 법은 우리 영혼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는 그것을 만들어낸 민족에 관한 연구와 분리할 수가 없다.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현상은 어떤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상대적 가치밖에 갖지 못하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는 그것을 매우 다른 두 가지 측면에서 연속적으로 고찰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신수이성의 가르침이 실천이성의 가르침과 자주 상반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같은 구분을 적용할 수 없는 자료, 괄호고 비록 그것이 물리학의 자료를 할지라도 괄호 닫고는 거의 없다. 절대적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정밀면체나 원은 몇 가지 공식에 의해 엄격히 정의될 수 있는 불변학적, 기하학적 형태다. 그러나 우리 눈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같은 기하학적 형태는 매우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도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정밀면체가 각뿔이나 정사각형을 보일 수도 있고 원이 타원이나 직선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가상 형태에 대한 고찰은 실제 형태에 대한 고찰보다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또 사진이나 그림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가상의 형태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 실제하는 것보다 더 사실에 가깝다.
물체를 정확한 기하학적 형태로 표시하려 하다가는 그것의 본질을 왜곡하고 알아볼 수 없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물체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으로 찍을 수만 있을 뿐 그것을 만질 수는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사람들은 그 물체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 같은 형태에 대한 지식은 소수의 학자들은 겨우 보유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것 같아요. 그 물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원래 실체 모양이 온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타원, 심지어 하나의 선이 될 수도 있다. 각도가 너무 이렇게 빠듯하게 보면 이 말이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중심리를 되게 잘 표현해 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되게 관심이 많다. 삼성전자라는 실체가 있어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삼성은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분석도 많고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책도 많이 있지만 재무제표를 들여다봐도 현금이 얼마나 있고 부채가 얼마나 있고 근데 그것도 또 정확하냐? 실제로 내실을 들어보니까 이번 분기에는 저번 분기까지는 재무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번 분기 때는 반도체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직원들이 시간이 일하지 않고 많이 아이들하게 많이 게으르게 많이 놀고 있더라 라는 이제 그런 또 실체는 그렇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중의 눈에는 그냥 야 반도체 대박이래 아니면은 이제 미국도 각자 생산하는데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 우리들 삼성전자 이제 반토막 날 거야 라는 생각들. 테슬라 아직도 괜찮아. 테슬라가 자율주행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객관적으로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그러죠. 만약에 정보를 안다고 그래도 되게 단편적인 정보만 접해가지고 원래 원을 그냥 타원으로 보기도 하고 원래 원이었던 삼성전자나 테슬라를 타원 형태나 직선 형태로 대중들은 각자 다르게 본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그래서 군중심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보는데 일반 대중들이 어떤 식으로 보는 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